한방조합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전북현대 대 광주FC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은 지난 라운드 인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4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포항이 컵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다음 시즌 아챔 출전이 4위까지 가능해진 K리그 1기의 4위도 충분히 의미가 크다. 단, 인천이 승점 1점 차로 추격 중인 상황으로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가 필요하다. 비록 다음 주 홍콩 원정이 있긴 하지만 당장 이 경기가 더 중요하다. 송민규와 문선민, 한규원 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광주는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2점만 따내도 최소 4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다. 지난 시즌 리그 2 우승을 차지한 팀으로 안정적인 잔류가 목표였는데 상위 스플릿 진출은 물론 이제 아챔 출전도 노린다. 아산이가 피로도로 인해 선발 출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엄지성도 올대를 다녀왔긴 허율과 이건희 등이 토마스를 지원해야 한다. 전북의 승리를 본다. 광주가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스플릿 라운드 들어와서 경기력이 다소 떨어진 건 사실이다. 또 전북과 마찬가지로 주축 선수들이 되고 A매치 브레이크의 대표팀을 다녀왔다. 확실한 동기부여와 함께 홈경기에 나설 것이고 송민규와 문선민이 상대 측면을 휘저을 전북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제주 유나이티드 대 대전 시티즌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는 지난 경기에서 서울과 비기면 잔류를 확정했다. 12팀인 수원FC가 수원의 일격을 당했기에 승점차가 8점으로 벌어졌고 남은 두 경기와 상관없이 잔류하게 됐다. 상승세의 서울 상대로 외려 앞서는 경기 내용이었는데 김건웅과 김봉수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잘해줬고 링도 시즌 막판 위력적인 측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은 지난 라운드에서 강원의 일격을 당했다. 그러나 이미 안정적으로 잔류를 확정했기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 그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에 대한 출전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텐데 득점왕 경쟁 중인 티아고를 제외한 선수들은 로테이션도 가능하다. 제주의 승리를 본다. 대전은 이번 시즌 내내 홈에서 확실하게 승점을 따내며 순위를 유지했지만 원정 경기력 기복은 컸다. 스플릿 라운드에 들어와 불안하던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홈의 점도 살릴 제주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조나탄과 링의 헤이스가 돌아올 제주가 홈에서 상대를 경기 내내 몰아붙이며 승리할 것이다. 금일 포항스틸 대 대구FC 시작하겠습니다. 포항은 고전이 예상됐던 이번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내며 강팀임을 증명했다. 리그에서는 울산에 이어 시즌 내내 2위를 유지했고 A컵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으며 아챔에서는 4경기 만에 조 1위를 확정했다. 그래도 광주에 추격을 뿌리치며 리그 2위를 지켜야 하기에 이 경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다음 일정이 하노이와의 홈경기라는 점도 대구전에 전력을 다할 이유가 될 수 있다. 홍윤상이 올림픽 대표팀 차출로 인해 선발 출전이 어렵지만 윤재웅과 김인성 등 이선에 나올 선수들은 충분하다. 대구는 남은 두 경기를 승리하고 전북과 인천이 승점 2점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면 4위를 차지할 수 있다. 쉽지 않은 확률이긴 하지만 아직은 차기 시즌 아챔 출전을 노릴 수 있다. 때문에 지키는 운영보다는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서야 한다. 에드가와 고재현, 바셀루스의 스리톱 외에도 베테랑 이근호가 조커 역할을 할 것이다. 포항의 승리를 본다. 대구는 벨툴라와 황재원 등이 중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오베르단이 이탈해도 김종호와 김준호, 한찬희 등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홈팀 중원을 넘긴 어렵다. 제카와 이호재 등 해결할 선수들이 있고 홈의 2점도 누릴 포항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FC서울 대 수원삼성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은 정규 라운드 최종전에서 패하며 상위 스플릿으로 가지 못했지만 하위 스플릿에서는 무패를 기록하며 시즌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 비록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한 이번 시즌이지만 유종의 미를 위해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다. 지동권과 존센 등이 45분 이상을 뛸 몸 상태이고 팔로세비치와 윌리안 등 외인의 지원도 확실하다. 수원은 지난 라운드 수원FC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따냈다. 그러나 강원 역시 승리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차례의 감독 교체를 통해 반등을 노렸지만 명가로서 강등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이 경기가 남아있고 강원과 한 점, 수원FC와 승점 3점 차이기에 아직은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단, 팀 중원의 핵인 카즈키가 결장하는 건 크다. 이종성과 고승범 등이 중원을 책임져야 한다.
서울의 승리를 본다.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서울이지만 홈에서 팬들의 성원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 리그에서 가장 라이벌 의식이 강한 팀을 강등시키기 위한 마음도 있을 것이다. 수원은 바사니와 베릭포포, 아코스티 등의 공격진을 가동하겠지만 카즈키의 결장 공백을 메우지 못할 것이다. 금일 강원FC 대 수원FC 시작하겠습니다. 강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대전을 잡고 수원 삼성의 순위를 역전당하지 않았다. 12위가 강등당하고 10위와 11위는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이번 시즌인데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 최소 11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기를 승리하면 수원FC와 순위를 바꿀 수도 있다. 김대원의 결승골이 있었고 남은 시간을 잘 버텨냈다. 이 경기는 홈이기에 이정현과 이승원, 발레고와 가브리엘 등 골을 넣을 선수들이 모두 나설 것이다. 수원FC는 직전 홈경기에서 수적 열세를 활용하지 못하며 수삼성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최소 11위를 확보하며 다이렉트 강등을 피할 수 있었는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었던 것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강원의 승리를 본다. 수원FC는 이승우와 더불어 로페즈와 이광엽 등이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세계와 박철우 등이 나서는 수비진의 안정감이 떨어진다. 가브리엘과 갈레고, 김대원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강원이 승리하고 수원FC와 순위를 바꿀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